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께,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나요? 혹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존성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감정적 분리, 즉 정서적 독립이란 차갑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안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온전한 주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4가지 핵심적인 심리학적 원칙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우리는 무엇에 애착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때 종종 자신이 정말로 무엇에 애착을 느끼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의 원천을 잘못 인식하는 것에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감정이 항상 진실과 일치하며 무엇이 가치 있고 실제하는지를 알려주는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 우리를 깊이 오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 우리 자신의 해석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놓아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거의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념,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그가 수행했던 역할, 그가 가져다 주었던 편안함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그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잃어버린 조각, 나를 구원해줄 힘, 내 혼돈에 대한 해답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그가 떠나거나 변하거나 더 이상 곁에 없게 되자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의 내면 구조의 한 부분이 당신 스스로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외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했죠. 우리는 실현하지 못한 잠재력, 억압된 특성,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투사된 허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낭만, 충성, 혹은 헌신이라는 가면을 쓴 영적, 감정적 의존성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때문에 마치 산소처럼 그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상징의 힘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 자체에 애착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당신에게 부여했던 의미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이나 상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위치시켰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점을 놓치곤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단순한 슬픔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정체성의 파편화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안정을 빌려왔고
이제 그가 떠나자 당신의 정신은 홀로 서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무의식적인 거래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온전함을 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애정을 주겠다는 식의 거래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오래 짊어질 수 없습니다. 조만간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 당신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했던 것들, 즉 안전, 목적, 인정, 미래, 혹은 환상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친밀감의 상실입니까? 아니면 정체성의 상실입니까? 연결고리를 잃어서 슬픈가요? 아니면 확실성이라는 환상을 잃어서 슬픈가요? 그 사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혹은 그 사람 없이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와 같은 말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렸고 이제 그 의존성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설계에 있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제 당신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애착을 해부해야 합니다. 당신 정신의 구조 깊숙이 파고들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그의 손에 맡겼는가?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작업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억, 감정, 정체성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사람에게 애착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제공했던 나 자신으로부터의 탈출구에 애착을 느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원칙,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정서적 독립으로 가는 길은 회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 바로 혼돈과의 자발적인 대면에 있습니다. 감정적 혼돈, 심리적 혼돈, 불확실성과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거절과 실패의 두려움. 밤에 당신을 깨워 너는 부족해, 너는 안전하지 않아,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당신 침대 밑의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명백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 혼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혼돈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당신이 스스로 마주하기로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수많은 신화와 종교적 서사 속에 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웅은 용이 자신의 마을을 불태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용과 맞서기 위해 스스로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원형이자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불편함 속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 상실감, 배신감, 혼란, 그 모든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억누르거나 다른 오락거리로 외면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는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잠재의식 속 그늘에서 힘을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이 혼돈을 마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입니다. 전사처럼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폭풍이 당신을 삼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중립적인 선택지는 없습니다. 회피는 중립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며
지연된 대면은 괴물을 더욱 크게 키울 뿐입니다. 혼돈과 마주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드라마에 빠지거나 고통 속에서 뒹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진정한 대면은 규율이 잡혀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심연을 들여다보되 그 안에 빠져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의 감정이 솟구칠 때 그저 반응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감정적 주권의 기초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적응하도록 만들어졌고 당신의 정신은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영역에 가장자리를 밀어낼 때만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대면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진화의 참여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원칙, 가치관의 위계를 바로 세워라. 사람들이 정서적 독립의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내면의 가치관 위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모호한 개념이나 임의적인 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건축 구조 그 자체입니다. 가치관은 당신이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우선시하며 무엇을 견디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 타인의 인정, 즉각적인 감정적 안도를 자신의 가치관 최상위에 둡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인정이 최고의 선이 될 때 당신은 자유가 아닌 의존성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편안함이나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혼돈의 세상에서 당신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도록 해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진실은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이 애착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너는 홀로 서야만 해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을 굳건히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진실과 더불어 그 다음으로 높은 가치는 책임이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책임감은 희생자 의식과 의존성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나는 인생의 변덕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야기의 저자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책임이 당신 가치관의 최상층을 차지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편안함, 사랑, 인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진실과 책임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보상이나 부산물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 단단한 정체성을 구축하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스스로의 단단한 내면에 땅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호하고 변덕스러운 욕망과 반응의 집합이 아닌
원칙과 목적, 그리고 책임에 기반을 둔 일관되고 명확한 자아, 즉 구조화된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훈련, 그리고 미지와의 반복적인 대면을 통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수동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 부모, 사회적 관계, 혹은 대중매체의 문화적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흡수합니다. 자신의 선호나 감정, 혹은 과거의 상처를 정체성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약한 기초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외부 요인에 의존할 때 그 요인들이 도전받거나 사라지거나 변하는 순간 정체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으로부터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을 지지하며 생각과 행동으로 무엇을 일관되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정직, 용기, 규율, 연민, 어떤 사명이 나를 이끄는가? 더 높은 선을 위해 나는 어떤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불편할 때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한 표의 투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들이 쌓여 인격이 형성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책임감에 깊이 뿌리내릴수록 감정적 혼돈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할 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무감각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다른 곳으로 당신을 끌어당길 때조차도 당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편안함이나 탈출구가 아니라 진실과 책임, 그리고 의미가 되도록 당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소수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자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도망치지 않고 혼돈을 마주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성숙하고 통합된 인간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정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율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깊이 느끼면서도 동시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성장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